중국은 축구까지도 비매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안 다친 것이 기적. 소림축구로 유명한 중국 축구가 마침내 사고를 쳤습니다. 중국의 축구 스타일은 너무 거칠어서 일명 소림축구라고 불리는데요. 심판의 눈을 피해서 반칙하는 건 기본이고 너무 거칠게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세밀한 플레이 방식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견제와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위축시켜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중국의 축구 스타일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스타일 때문에 중국과 경기하면 상대팀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중국과의 경기에서 유일한 변수가 소림축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중국과 압도적인 실력 차이 때문에 중국의 소림축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었는데요.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후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ACL H조 1차전 저장FC와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는 소림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소림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덕에 중국은 경기가 끝나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악명이 높은 중국이었지만 이 경기에서만 옐로카드가 8장이 나올 정도로 반칙이 매우 심했던 경기였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양쪽 선수들이 퇴장하던 도중 축구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집단 난투극이 일어난 것인데요. 야구라면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곤 하지만 축구에서는 선수들끼리 싸우긴 해도 집단으로 난투극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흔한 경우가 아닌데요. 중국의 언론들은 이 난투극의 원인을 태국의 부리람 선수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팀인 저장 소속의 한 선수가 불리람의 오건 선수가 거친 말을 하면서 중국인을 모욕해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중국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필드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강하게 반대한다. 규정에 따라 이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축구연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팀 모두에 무거운 징계를 내릴 예정이며 앞으로 두 팀의 경기를 중립지역에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5월 16일시 제32회 남자 축구 결승전 인도네시아와의 경기가 끝난 뒤에도 난투극을 벌여 인도네시아 선수 7명과 태국 선수 7명이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00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소림축구를 하지만 태국은 그보다 더한 난투극을 벌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둘 다 비슷했던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태국은 이미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도 중국 선수가 주장한 대로 태국이 원인 제공을 했을 확률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길래 참지 못해 집단 난투극까지 일어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는 한쪽이 압도적이기보단 서로 비슷했는데요. 경기가 시작한 지 저장FC 쪽에서 1분도 되지 않아 반칙이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 단 30초였는데요. 저장FC의 선수가 공을 받아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하던 도중 미끄러지듯이 패스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에 걸린 상대방 선수가 넘어졌고 이를 본 심판은 경기를 중단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는데요. 전반 7분 불안불안하던 저장FC 수비는 결국 불리고 말았습니다. 부리람의 선제골이었는데요. 선제골을 먹힌 저장FC는 초조해진 마음에 반칙을 합니다. 공을 받으려는 부리람 쪽 선수를 손으로 밀치거나 거친 태클을 하는데요. 태클을 피하자 다른 선수가 달려와 한 번 더 태클을 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저장FC에게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해당 선수는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반칙이 확실한데도 저장FC는 항의를 했는데요. 경기가 재개된 지 8초 만에 저장FC는 또 반칙을 했으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리람의 선수는 참지 못하고 파울을 해버렸는데요. 페널티 박스 앞까지 온 저장FC 선수를 막기 위해 몸으로 밀쳤습니다. 덕분에 공을 뺏을 수 있었지만 공을 잡고 얼마 가지 못해 저장FC의 거친 태클이 날아왔는데요. 파울은 선언됐지만 옐로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저장FC의 반칙, 부리람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결국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VAR을 해 파울인지 확인했지만 부리람 선수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판정돼 득점이 인정됐는데요. 공격을 하던 도중 앞에 수비수를 발견하자 가차없이 태클을 날리는 모습인데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엉켜 넘어져 있는 선수들. 경기가 끝난 뒤 심판은 중국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심판이 안 보는 틈을 타 발을 밟는 저장FC 선수인데요. 공을 잡은 저장FC였지만 끊임없는 압박에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또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또 한 번 옐로 카드를 받는데요.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패스를 받은 저장FC 선수가 그대로 골로 성공시키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후반 85분에 저장FC가 슛을 성공하면서 또 다시 득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부리람은 하프라인에서 페널티 박스 앞으로 롱패스를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패스를 받았고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단 1점 차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져 부리람에게도 해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골키퍼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며 시간을 끌었는데요. 선수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허리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이없게 브리람의 선수가 골키퍼를 찼다는 이유로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요. 경기는 계속됐지만 결국 3대2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온갖 수를 쓰는 중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양쪽 선수가 퇴장하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는 집단 난투극으로 번져 경호팀이 달려와 제지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저장FC가 3대2로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깔끔한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이 앞으로는 이런 비매너 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